이렇게 딱 잡았을 적에 여기 움푹 패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풍지라는 혈자리고요. 여기를 꼭꼭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마사지 해주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두통에도 좋아요. 눈 쪽 붓기도 완화시켜주는 자리들이 눈 주변의 혈자리를 삥 둘러서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가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면서 라는 게 생겨요. 이게 세포를 노화시키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를 없애줄 수 있는 식품들을 드시면 좋아요.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르면 좋은 혈자리 제가 공짜로 한번 꿀팁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에서 남편이랑 부부 한의원 운영하고 있는 박청수 한의사라고 합니다. 노화라는 거는 충분히 내가 회복하지 못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푹 쉬지 못해서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좀 꼽아보면 우선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좀 긴장을 풀고 이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점도 있겠고, 두 번째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내가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재밌게 놀다 보면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들기도 하고 그러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에 안 좋은 걸 이것저것 막 넣고 몸에 안 좋은 행동들을 해서 내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하도록 해서 가속 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 식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면서 대사산물로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이게 세포를 노화시키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조금 없애줄 수 있는 식품들을 드시면 좋아요. 이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라는 건데요. 흔히 많이 알려진 항산화 물질로는 블루베리라던가 딸기라던가 이런 베리류 같은 거 드셔주시면 좋고, 녹차도 그런 게 많이 들어있고요. 브로콜리도 있겠고 아니면은 견과류에도 있겠고, 이렇게 음식이 다양한데 다 기억하시기 힘드니까 그냥 야채랑 과일 신선하게 많이 드시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사실은 노화 예방에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이런 안 좋은 음식들을 안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액상과당이라던가 정제된 밀가루 음식이라던가 술이라던가 기름지고 매운 음식으로 내 내장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음식들, 이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어떤 운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셨는데, 우선은 저는 내가 만약에 얼굴을 예쁘게 가꾸고 싶다, 동안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얼굴에도 다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 안에 있는 근육들을 마사지 해주고 다양한 표정들 있죠. 그런 거를 한번 아에 이 오부터 시작해서 찌푸렸다가 모여 보이기도 하다가 조금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면서 얼굴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것도 좋고요.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중장년층 내지는 노년층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운동은 대부분 유산소가 굉장히 많아요. 수영 아니면은 걷기 아니면은 자전거 타기, 탁구 이런 거. 그래서 근력 운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고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근력 운동을 따로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좀 근육 운동, 헬스라던가 필라테스라던가 이런 걸 좀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르면 좋은 혈자리 말씀하셨네요. 어떤 위치고 어떤 원리로 좋아지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한의원은 동안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얼굴 전체에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침을 한 100개 이상 놔요. 그래가지고 이 근육들이 꽉 뭉쳐서 혈액순환을 안 되게 했을 적에 얼굴이 혈색도 안 좋아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고 탄력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침을 막 다다다다다 꽂아서 근육을 풀어줘서 혈액을 이쪽으로 쭉 몰아주면은 얼굴색이 안색이 화사하게 개선이 되고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공짜로 한번 꿀팁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동안침 놓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어느 자리에 침을 놓냐면은 먼저 내가 양 옆을 손바닥으로 딱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딱 잡았을 적에 엄지 부분 있죠. 엄지가 딱 닿는 데를 보면 여기 움푹 패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풍지라는 혈자리고요. 여기를 꼭꼭꼭꼭꼭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번 10번 정도까지 뒤돌려서 마사지 해주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두통 있으신 분들은 두통에도 좋아요. 이쪽 위로 이제 혈액순환이 쭉 잘 되게 도와주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젊음의 상징 중에 하나를 생기 있는 눈빛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눈 쪽에 부종도 가라앉혀주고 눈 쪽 붓기도 완화시켜주는 자리들이 눈 주변의 혈자리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한번 삥 둘러서 마사지 해주시면 또 좋아요. 이렇게 꾹꾹 꾹꾹 꾹꾹
누르시면 눈가가 조금 시원해지고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이가 보이는 부분이 여기 턱살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많이 붓고 노폐물 쌓이고 턱살 늘어지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근육을 풀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턱 주변을 내가 이렇게 마사지 해준다. 여기 근육을 풀어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꾹꾹꾹꾹꾹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복습해 볼게요. 옆에다가 손바닥 탁 놓고 뒤에 움푹 패이는데 짚어서 10번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생기 있는 눈빛 만들기 위해서 눈가 삥 둘러서 한번 잡아주시고요. V라인 턱선 만들기 위해서 턱 한번 꾹꾹꾹꾹꾹 눌러주시면 베이비 페이스 완성!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케어를 받는 7, 80대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젊었을 적의 모습처럼 이제 뭐 집안이라던가 생활 환경을 다 꾸며놓은 거예요. 그분들만 몰아다 놓고 뉴스에서는 그분들 젊었을 적의 시절의 뉴스를 다 틀어주고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무거운 것도 들고 직접 살림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한번 시켜보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분들이 실제로 몸이 그 당시처럼 한 20, 30년 이상 젊었을 적으로 막 많이 돌아갔다고 해요. 근력도 그렇고 이런저런 운동 수행 능력도 그렇고 마인드도 그렇고 굉장히 주변 환경이 나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새로운 변화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일과를 정해서 그 일과를 따라가면서 루즈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정말 노화 예방에 좋은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요. 그래야 몸이 아프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플까요? 라고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요. 그게 원인은 사실은 근육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근육이 없으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맨날 여기저기 저리고 불편한 거예요. 나이가 드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감소증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 그래 그냥 나이 드니까 다 그렇지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근육들이 조금 더 키워지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40, 50대 이후 여자분들은 특별히 근력 운동을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셔요. 우리가 이제 간단한 운동들 뭐 계단 올라가기라던가 아니면 팔굽혀펴기라던가 윗몸 일으키기라던가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운동인데도 이거를 실제로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여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꼭 저는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근육을 길러놔야지 관절도 아프지도 않고 심지어 다치더라도 금방 나아요.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해보다 보면은 근육이 많은 남성분들은 한두 번만 해도 금방 낫는데 애초에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치료를 해도 또 다치고 금방 또 아프고 회복력도 늦고 그래요. 그래서 꼭 한번 근육 운동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대부분 허리랑 목 다 아프신데요. 이것도 몸에 코어 근육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제가 좋다라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산소 운동은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걷기는 다리만 운동이 돼요. 수영도 똑같은 동작만 계속 반복해요. 근데 근력 운동은 운동을 할 때 어느 날은 상체, 어느 날은 하체, 어느 날은 요 동작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골고루 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 필수 요소요. 생각해보면 먼저 내가 피부 쪽 노화를 막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필수적이죠. 이게 햇빛이라는 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다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해보고 요거 하면 너네 늙고 나이 들을 거야 라고 밝혀진 몇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될 수 있으면 선크림이든 모자든 뭐든 햇빛 많이 가려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참고로 요즘 차 안에서 요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너뷰티, 내 몸 내장 세포 하나하나들을 조금 젊게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식단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좀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근육 운동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건강관리로 얻는 이득에 대해 잠깐 말씀해 드리면요. 제 93세 실제 환자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항상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쁜 폴더를 옆에 이렇게 차시고요. 안녕하세요 닥터님 하면서 딱 점잖으시게 앉으세요. 겉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지만은요, 속 안에는 이제 전립선 암도 있으시고 심장 스텐트도 있으시고 인슐린까지 맞으시는 당뇨 환자세요.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멋지게 93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은 꼼꼼함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
노트장을 주셨는데요. 프린트지가 아니고요. 손 글씨도 아니고요. 타이프라이터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어요. 탁탁탁탁탁.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이번 주에 관리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 꼼꼼함이 있었기에 그 젊음부터 시작을 하셨기에 그렇게 93세까지 복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하듯이 건강관리 잘 하시면은 앞으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실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느낌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돈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한 달에 간병비가 이제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신 분들,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한국의 최근 기준으로 한 500~600만 원 정도 필요로 하고요. 총 예금금리 4%로 가정을 해서 보면은요, 총 18억 원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비는 또 따로 추가하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일해가지고 20억 벌었는데 그거 다 간병비로, 병원비로 다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직업적으로 은퇴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관리했을 때, 은퇴할 때도 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20대, 30대, 40대, 50대. 안 그래도 40대, 50대부터 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요새 감사하게도 가속노화, 저속노화, 식단과 습관에 대해서 많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젊은 20대, 30대들도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내 생체 나이,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나이는 45세인데 건강 나이는 35세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검사를 한 거는 이제 무려 10년 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능한 거는요, 내가 얼마나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지 측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년씩 늙으면 정상이고요. 1년에 1.2, 1.3 올라가면서 점점 빨리 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천천히 0.8, 0.7 이렇게 늙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복리처럼 여러분들이 20세부터 0.7년씩 늙는다고 보세요. 더 오래 산다는 거가 장점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내가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이 열정을 끝까지 즐기면서 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노년내과를 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80대, 90대 분들까지 많이 돌봐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점들은 제가 조금만 이분의 삶에 일찍 들어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나이가 젊었을 때 시작하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늙게 만드는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유전학 검사를 통해서 내 생체 나이와 내 노화 속도를 평가하는 방법 있잖아요. 거기서 그 기술을 가지고 많은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떤 습관들이 더 사람을 늙게 만드는지 아니면 젊게 만드는지를 평가를 했는데요. 가속노화 속도를 측정하는 이 스킬을 가지고 의학 저널에 순위를 매겼을 때 2, 3등을 다투는 JAMA라는 저널에서요. 2024년에 실렸습니다. 총 19가지 습관들 중에서 8가지 습관들 탑 8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셨다시피 흡연과 음주였습니다. 하지만 3번부터 8번은요. 다 비슷했어요. 큰 허리둘레 치수, 높은 체지방, 높은 중성지방, 당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3번부터 8번에 나오는 요인들은요. 수면 부족, 식습관 관리가 안 된 것, 그리고 운동과 활동이 부족한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연구가 된 것들 중에서 이 습관들을 개선했을 때에 저속노화가 됐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가속노화를 막는 방법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나는 등산을 하기 때문에 가속노화를 막아. 아니면은 나는 이런 영양제를 먹기 때문에 감속노화를 해, 저속노화를 해 라고 주장을 했지만은요, 이제는 내 속도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습관을 통해서 가속노화를 막는지 연구가 됐습니다. 참 재밌게도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미국의 30대의 엑시트를 먼저 하시고 돈을 좀 많이 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건강 노화, 가속 노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을 얼리 엑시트를 하시고 자기 몸에 많은 투자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1년에 그분은 0.54년씩 늙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조금 제한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3등을 보면은요, 데니엘 루이스라는 분은 35세 변호사입니다. 그분은 습관만으로도 0.7년으로 달성을 가능했고요. 또한 데이브 파스코라는 61세 남성분도요, 근육줄인데 그분도 47세에 건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비싼 영양제가 아니고 비싼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개선을 하면은 내가 점차 천천히 늙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뿐만이 아니라 시리즈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식습관을 어떻게 하는지, 수면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습관들을 조금씩 더 개선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과 식습관은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르면은 반복적이거든요. 하지만 운동이라는 습관은요, 참 재밌으실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배우는 것, 그리고 무산소 근력 운동 배우는 것, 그리고 밸런스 운동 등등 스포츠, 골프, 테니스 여러 가지 습관들을 많이 기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세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도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이제 저도 의대생으로서 의자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한 직접 진료를 하면서도 의사로서 많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솔직히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는 자세는 뭐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하지만 그 앉아 있는 자세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없어지면서 무슨 질병이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허리가 망가집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척추관 협착증 있으시다고 해서 다들 MRI 찍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디가 뭐 몇 번이 막혔다를 검사를 하고 싶으시고 이제 주사를 맞아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옆으로 가서 아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를 하면서 엉덩이 근육이 정말 얼마나 없는지를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엉덩이 근육을 관리를 해드렸을 때 정말 놀라세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들으셨던 그 아버님이 더 이상 물리치료와 엉덩이 근육 운동으로만 해서 수술을 피하게 되셨어요. 또한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가슴 근육, 등 근육, 허벅지 근육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를 맡기도 하거든요. 혈당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부족하고 모자르다 보면요, 혈당 수치가 많이 높아집니다. 당이 근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복도는 혈액 안을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인슐린 증후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여러 대사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잘못된 식습관이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여러분들 혈당 스파이크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식사 후에 당이 올라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하고 버블티를 먹으니까 와, 혈당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 말고도 이제 식후 지질 대사도 중요합니다. 내가 식사를 하고 나서 먹은 지방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2시간째 가장 피크고요. 4시간, 6시간째쯤 되면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8시간, 10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높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식습관이 내 노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슨 내가 담배를 먹는 것도 아닌데, 내가 술을 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음식이 건강을 해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음식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몸이 어떻게 이거를 해소를 하는지, 내 대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나한테는 안 와. 식후 중성지방 올라가는 거 나한테는 안 와. 이렇게 멋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후 변화들이 여러 번 나타나다 보면은요, 자그마한 염증들이 생깁니다. 그 자그마한 염증들이 일주일,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요, 점점 쌓이게 되면서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영어로는 inflamm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inflammation과 aging을 합쳐서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이제 염증 노화라고도 생각을 하죠. 예전 롱제비티 학회 쪽에서는 이제 노화의 가장 주된 범위는 염증성 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떻게 어떤 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지도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식습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그래도 저속노화 식단이 요새 많이 알려져서 참 감사해요. 예전에는 제가 지중해 식단 드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음식인지 잘 모르셨는데 요새는 잘 아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장내 미생물이에요.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유산균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산균은 우리 장내 미생물의 오직 2에서 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발효식품을 먹어야 되고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 때 좋아지는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추를 먹었을 때 상추를 좋아하는 유산균, 깻잎을 먹었을 때 깻잎을 좋아하는 유산균, 오이, 당근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많이 다른 문화에 있는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침 식사에 특히 여러분들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저녁 식사로 하면은 한식이잖아요. 얼큰한 국물 땡기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건강하게 먹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놀라, 여러 가지 씨앗류, 햄프시드, 치아시드 여러 개 이제 그릭 요거트에 넣으셔서 먹으시면은 참 건강해지겠고요. 발효식품 중에서는 또한 김치도 여러분 빼먹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어떤 트럭 운전수 분이신데요. 한쪽 피부는 완전히 노화가 되셨고 한쪽은 이제 탄력이 탱탱하신 분인데요. 이 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자외선이죠. 이 자외선 노출이 계속되다 보면은요, 우리 피부는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제 선생님 저는 이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햇빛 정말 거의 안 보고 계속 실내에 살아요. 그런데도 이제 선스크린 발라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자외선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적외선, 그러니까 햇빛을 받았을 때 따스함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따스함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다 차단하셔도 되고요. 자외선 차단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 비타민 D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시면은 따로 드세요. 어차피 피부 노화 만들면서 주름 많이 생기고 피부암 생기니까 비타민 D 드시면 됩니다. 제가 틱톡에 800만 구독자를 거느리시는 이제 멋있는 앤서니 윤이라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한국계 분이신데 미국에서 활동하세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나는 너무 여태까지 겉면을 건강하게 젊게 만드는 데만 치중했다. 이제부터는 좀 내면까지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저한테는 반대였거든요. 내과에서로 맨날 속만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딱 방에 들어가서 이 아버님 정말 건강하신데요? 어머님 건강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는 거는 얼굴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피부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블락 외에도 이제 콜라겐, 레티놀 이런 성분들 잘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3부에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스탠퍼드에서 팔로알토 올드머니 분들을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UCLA에 남아서 노년내과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굳이 스탠퍼드에 간 이유는요, 올드머니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돌봐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면서요, 여러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잘 들으시고 잘 준비를 설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돈 벌고 은퇴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똑같이 이제 건강 쪽에서도 잘 설계를 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돈 많은 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요, 꼭 부러워하시는 게 하나 있으십니다. 건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건강이요, 남부럽지 않고요, 열심히 개선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또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혼자 건강해서 혼자 잘 먹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습관들 잘 연마하셔서요,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전해주시고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똑같습니다. 제가 혼자 알아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같이 건강해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천천히 나이 드는 법 한번 펼쳐봐 주세요. 감사합니다.